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허리 영상 진단을 해봤더니 70대에 무려 35%가 척추분리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80대는 무려 50%가 척추분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2명 중에 1명이 척추분리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분리증이 있어도 안 아프고 잘 사는데 왜 누군가는 아프게 되는 걸까요? 결국 그 차이는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척추 전방전이증이래요. 혹은 척추 분리증이래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기도 하죠.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분리증이나 전방전이증이 있는지 모르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뼈에 골절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척추가 분리돼서 전방으로 밀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하지만 척추분리증은 허리디스크, 척추협착과 함께 척추 3대 질환 중 하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분리증을 가지고 계신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전방전이가 무엇인지, 수술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척추 전방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위아래 척추가 있을 때 아래 척추뼈에 비해서 위의 척추뼈가 앞쪽으로 움직여서 앞쪽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은 주로 허리의 심한 통증과 다리 저림인데요, 특히나 누웠다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자세를 바꿀 때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오래 서 있으면 허벅지나 종아리가 저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은 위압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모두 전방전이증은 아닙니다. 디스크도 협착도 증상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이 셋은 몇 가지 구별점이 있습니다. 가령 척추 전방전이는 앞으로 숙일 때보다는 뒤로 젖힐 때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누워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분리증의 경우에는 특히 밤에 잘 때 혹은 누워있을 때 조금 더 불편감을 강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디스크는 앞으로 숙이거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이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이에 반해서 척추협착은 파행이라고 하여 걸을 때 증상이 좀 더 주요하죠. 일정 정도 걷다 보면 저림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었다 가야 하는데 이걸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서 걷는 거리가 점차 짧아지게 되죠. 전방전이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분리증이 있는 거예요. 척추뼈가 앞으로 좀 밀려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좀 밀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밀렸을까요? 즉, 내가 오늘 허리가 아팠는데 어제는 찍어봤더니 허리뼈가 전방전이 되지 않고 멀쩡히 있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허리 영상 진단을 해봤더니 70대에 무려 35%가 척추분리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3명 중 1명이란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80대는 무려 50%가 척추분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2명 중에 1명이 척추분리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의 흔한 원인으로 주목되는 허리 디스크 또한 요통이 전혀 없는 분들을 찍어보면 약 40% 정도에서 관찰이 되었다는 결과죠. 이 이야기는 곧 80대에서는요,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을 무작위로 모아서 허리를 찍어보면요, 2명 중 1명 가까이는 분리증이 관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진짜로 척추 전방전이가요, 통증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유발 요인이 맞습니까? 많은 연구에 따르면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약 20%의 구조적 문제와 80%의 비구조적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세계적인 척추 재활 전문가 크레이그 리벤슨 박사는 구조적 요인이 20%, 그리고 비구조적 요인이 8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손꼽히는 허리 통증 전문가 히데아키 아라키는 15%는 구조적 문제이고 85%는 비구조적인 문제 또는 비특이적 요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
10%의 구조적 문제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과 같은 것들로서 영상 진단 장비로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비구조적인 문제의 약 70%는요 근육이나 근막, 인대 손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엑스레이나 MRI 등에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영상 진단으로도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엑스레이상 전방전이증이 있지만 사실은 허리 근육의 약화나 인대의 약화에서 기인한 통증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분리증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있는 척추가 앞쪽으로 밀리는 전방전이가 되려면요, 바로 척추 뒤에 있는 이 관절면, 이곳이 부러지면서 척추가 앞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4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분리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심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척추뼈가 갑작스럽게 부러져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척추에 무리를 줘서 어느 순간 피로 골절이 생기고 근육과 인대가 약화가 되면서 뼈가 앞으로 밀려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요, 척추 수술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척추가 분리되는 경우, 이 4가지를 크게 요인으로 꼽습니다. 대형 사고를 당한 경우와 척추 수술을 한 이후에 생긴 척추 분리증은요, 본인들이 알고 계세요. 아, 내가 이런 일로 심한 사고를 당해서 분리증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수술한 이후로 분리증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느 날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갑작스럽게 엑스레이를 좀 찍어봤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분리증이 있다는 진단을 듣게 됩니다. 특히 근육이나 인대가 약화되는 50대 이상 연령의 여성들은요, 분리증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고 하죠. 아랫뼈와 윗뼈인데요, 허리뼈가 이렇게 밀리는 정도에 따라서 1, 2, 3, 4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래 척추 단면의 이 길이에 비해 봐서요, 이 위척추가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로 전방전이가 되면 이걸 2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사실 허리뼈 뒤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눌리기 때문에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상이 되면요. 그리고 신경이 눌려서 오는 주요 증상인 대소변 문제, 혹은 15분 이상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지속적으로 심해진다면 이것 또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리증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초기에는요,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리증이라고 하는 게 척추가 이렇게 복부 쪽으로 동그랗게 생겨 있어요. 그런데 배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뒷면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되면서 더 많이 분리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가 나온다든지 복부에 탄력이 없어지면 분리증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뒤의 근육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부의 근력이 증가하는 것이 분리증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요, 복부 운동이에요. 크런치라고 보통 하는데요, 우리 복부를 강화시키려고 하면 흔히 윗몸 일으키기를 생각하시지만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게 되면 허리가 훨씬 더 아프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크런치는 복부의 힘을 살짝 줌으로 인해서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복근을 충분하게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누우셔서요, 다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요, 바닥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배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요만큼 띄우고요, 자, 이렇게 띄우기만 해도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텐데, 띄운 상태에서 날개뼈까지만 띄우시는 거예요. 날개뼈까지만 살짝 띄웠다가 완전히 바닥에 붙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붙이지 말고 요만큼 떼주시는 거예요. 머리만 뗐다가 요만큼 배에 힘을 줘서 날개뼈까지만 바닥에서 띄우고 다시 한번 뒤로 살짝 누웠다가요, 다시 한번 앞으로 당겨주시는 거. 이때 중요한 것은요, 머리 방향이 이 배꼽을 보면 안 되고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상태에서 쭉, 그리고 천천히 뒤로 쭉, 조금 버티고 뒤로, 자, 다시 한번 쭉.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뒤로 쭉, 뒤로, 이렇게 가능한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도 뭐 30개까지도 힘들어요. 그래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한, 버텨주는 한 10개에서 30개, 뭐 더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한 50개에서 60개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복부 운동 해주시는 것만 해도요, 분리증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척추 전방전이 혹은 척추 분리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분 10명 중 9명은요 50에서 70대 노년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10명 중 7명은 여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분리증이라는 진단을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분리증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뼈가 이렇게 툭 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동안에도 그 어느 순간부터 뼈가 이렇게 앞으로 툭 밀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아픈 거지? 척추의 전방전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복부의 힘이 약해지고 허리의 근육이 약화되니까 비로소 통증이 시작돼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앞서 논문에서 보셨듯이 80대이지만 분리증을 가진 분들도 증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누구는 분리증이 있어도 안 아프고 잘 사는데 왜 누군가는 아프게 되는 걸까요? 결국 그 차이는 복부 근육과 허리 근육을 얼마나 탄탄하게 잘 유지하고 사느냐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복근 강화도 해보시고 이전 영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 자세들도 바르게 수정해 보신다면 분리증에 의한 통증도 조금은 분리되어 멀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으로 잃어버린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